어린이보험 30살까지 가입하는데 원래 뭐 암진단, 뭐 유산, 뇌혈관, 혈성, 질병장애 이런 거 다 많이 되고 좀 저렴하고 좋다는 건 아는데 4월부터 추가된 게 뭐냐면 10%의 지원급형이 출시가 돼서 보험료를 엄청 낮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 해지를 손봤고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시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단점으로 지목됐었던 질병술비 질병술비 저희가 20만 원 들어갔었거든요. 그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작년에 감미할 때는 없는데도 많이 들어갔었고 올해 20만 원 됐는데 이걸 다시 50으로 올렸고요. 상해술비 50만 원 들어가던 걸 1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병수술비를 올리면서 저희 회사 수술비 중에 장점을 가진 담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많이 수술하는 걸 100% 주는 거. 다 인도 질환 수술에 대해서 100% 지급하는 담보가 있어요. 16대 질병술비. 이 16대 질병술비가 요게 16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다빈도로 분류되는 거. 백내장, 관절, 생식기. 이 수술비도 100% 나가면서 백내장 수술 한쪽 눈에 제가 얼마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한쪽 눈에 다른 수술이 다 합하면 거기 나와 있는 안 읽어보신 거예요. 그래도 안 읽어본 거예요. 480만 원. 한쪽 눈에. 그럼 양한 보통 한쪽 눈만 수술하고 말죠 백내장. 양쪽 다 하죠. 그럼 양쪽 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960만 원. 960만 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보죠. 후발성이라고 하죠. 후발성을 또 지급받으면 얼마까지 받는 거죠, 최대? 1920만 원. 백내장 수술로만. 그래서 해당하는 16대 질병들도 사실 저희가 손 보려고 했는데 손 안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모든 보험회사들이 뭐 13종 팔다가 1호종 팔다가 17종으로 가고 개수도 뭐 40대, 50대, 60대, 80대 지금은 123대, 128대까지 뭐 올라갔죠. 요번에 가장 최근에 바뀐 수술비의 핵심 골자는 갑상선 결절 수술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주인가? TV에서 설계하면 열면 이런 팝업이 떴어요. 아시나요? 그 내용 보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갑상선 수술비 보험금 청구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 놓고 심사 기준 놓고 심사 기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사 및 의료 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료를 여죠. 의료 자문을 받는다는 건 보험금을 더 잘 주기 위해서일까요? 보험금 안 줄 구실을 찾는. 그래서 얼마 전 뉴스 뭐 PD수첩이라든지 뭐 기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의료 자문을 누구한테 받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 봤더니 10명도 없는 사람이 그냥 떼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시 얘기가 나왔고 유의사항이 제일 중요해요. 갑상선 결절은 보통 사이즈가 얼마나죠? 보통 사이즈가 0.5, 0.7, 1cm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cm 미만 결절은 수술 적용증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0% 지급하는, 그러니까 다빈도 수술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걸 지급한다는 좋은 거고요. 또 60세까지 가입하는 가성비급 건강보험은 새롭게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상하표적, 그 다음에 운전질환보까지 추가 탑재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진단비나 후유장애나 유산이나 뇌혈관활성, 항암약 이런 것까지 다 탑재를 하면서 영실용에 가장 좋은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해지 상품을 가입하면 10%짜리 가입하고 싶어요? 50%짜리 가입하고 싶어요? 10%죠. 이유는요? 무해지를 가입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동일한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10%형이 아니면 뭘 가입할까요? 50%형을 가입해요? 무해지를 가입해요? 그러니까 무해지 10%형을 난 무해지가 별로야. 일반인. 네, 표준형을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표준형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환급률 때문이죠. 그 환급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안 벌어보셨구나. 저희 농협이 환급률이 높은 회사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천에 있을 때도 아예 무해지 50%, 30% 이런 거 안 팔고 표준형으로만 파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가성 플러스라고 하는 아예 그냥 가성비자가 안 들어가는 일반형 상품을 파시는 분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황금률이 높다 보니까 소유장의 담보를 100세 만기로 넣어서 보험료를 20만원, 30만원대로 놓고 아이들이 6대, 7대 되면 300%, 400% 나온 황금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 종신보험 팔 때처럼 그렇게 황금률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런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 회사, TM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보통 50%형을 잘 가입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10%형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서 어떤 담보를 만나볼게요. 암진단 1000만원, 유사암 200만원, 뇌졸중 1000만원, 뇌혈관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급성진근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그리고 질병술 10만원, 상해 10만원, 뇌수술 1000만원, 허수술 1000만원, 단면치과까지 해서 이렇게 넣었을 때 MG는 21,000원 나오고요. 영세예요.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넣었을 때 영세 저기 위에. 잠깐만요. 영세 여기 있구나. 영세 보험료 남자에서 비교했을 때 MG가 21,000원, 롯데가 21,000원. 그럼 우리가 솔직히 중소형사가 보험료가 싸다는 건 우리가 알죠. 근데 롯데 MG는 중소형사예요, 대형사예요? 중소형사. 중소형사인데 보험료가 어때요? 여기 대형사 볼까요? 현대. 19,000원. 싸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보험료 싼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나마 저렴한 회사가 여기 있는 회사들. BB, KB, 하나, BB, 흥국. 이렇게 좀 저렴한데 이것보다 차원이 다르게 저렴한 회사가 있어요. 동일담보를. 그리고 여자 보험료로 바꿀게요. 여자 보험료 여기서 12,000원, 14,000원짜리도 있지만 여기는 15,000원 갖고 14,600원이죠. 농협은요? 9,600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참 확실하게 벌어졌어요. 올해 4월달이 지나면서. 그리고 20살짜리로 봤어요. 20살짜리 비교하니까 여기 흥국은 28,000원, GB는 27,000원, 하나는 32,000원, KB 3만, 여기도 32,000원. 그러니까 격차가 좀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암진단 1,000만원만 넣어요? 뇌혈관 1,000만원만 넣어요? 아니요. 이걸 더 넣죠. 그러면 보험료가 더 벌어지겠죠. 사실 저희 회사가 지난달에 만든 자료가 있어요. 20살짜리 여자고 여자도 다 25,000원, 24,000원짜리 18,000원 나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암진단 5,000에 그러니까 100세 만기 20년 납이에요. 유사암 3,000, 질병훈장이 5,000, 뇌혈관 5,000, 활성 5,000, 뇌수술 2,000, 헛수술 2,000. 이거는 다 넣죠. 이거는 빼시는 담보 혹시 있나요? 없죠. 다 넣어요. 이렇게 넣었을 때 농협, 롯데, 현대, 메리츠, DB, 흥국 그나마 좀 저렴하다는 회사들 모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93,000원, 91,000원, 88,000원, 77,000원까지 나오고 농협이 64,000원. 이게 몇 살이죠? 10살짜리 남자, 10살 여자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농협은 지난 4월달까지 이렇게 뇌혈관 5,000, 화혈성 5,000, GB 5,000 이렇게 늘려면 연계 조건이 추가가 돼요. 원래는 기본 상해 소유장에 1,000만원만 넣고 상해 사망도 1,000만원 넣으면 되는데 이걸 넣으면 어떻게 올라가냐? 7,000으로 넣으라고 올라가요. 근데 솔직히 상해 소유장에는 팀장님들이 가입하고 싶은 담보예요? 가입하기 싫은 담보예요? 가입하고 싶어요. 가입하고 싶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1억이나 1억 5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는데 20살을 가게 되면 만 15세가 넘어가면 사망담보를 넣어야 되죠. 여기에 상해 사망 7,000을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좀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 용역이 얼마 나오죠? 89,000원. 20살짜리 남자가 이거 다 넣었을 때 89,000원 나옵니다. 딴 데는요? 차이가 성격하게 나오죠. 여기랑은 거의 3만원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 봤을 때 남자 기본 담보가 이거 넣으면 얼마래? 8,500원. 그럼 여기에 8,500원을 추가해야 되죠. 그럼 89,000원에 8,500원 추가하면 97,5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여기랑은 한 3,4,000원? 4,5,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여기랑은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차이가 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고 여자도 비싸진 않지만 4,000원 추가되면 79,000원이니까 94,000원, 10만원 이렇게 나오는 데보다 싸지만 이게 좀 아깝다 했는데 이게 30살까지 가게 되면
이 상해 사망 보험료가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플랜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개보험료 7만 원만 되면 연계를 그냥 무조건 1000만 원, 아니면 상해 사망 100만 원 이렇게만 세트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상해 사망을 아예 안 넣어도 되는 조건으로 달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이 사실 크진 않으니까 기본 계약 소유장에 상해 의장에 1000만 원에 상해 사망 100만 원만 넣으면 아까 그 장법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되면서부터 어디가 제일 많이 해요? 저희 계약은 어디가 제일 많이 하냐면 1등이 프라임에셋이에요. 그리고 리치앤코나 인스밸리, KS사 상관리 같은 TM 조직, 그리고 메가의 블로그 조직, 그리고 메가 조직이 또 리더스로 넘어갔죠. 리더스 웨스트 조직. 거기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는요?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들. 근데 팀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디 가서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팀장님한테만 구애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상품을 구원하죠? 확인해보죠. 근데 확인했는데 내 거랑 다른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상당하게 벌어지면 팀장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단법 같이 꼭 제안해 보시라고 드렸고요. 요거 제가 지금 두꺼운 종이로 한 장 별지로 드린 거 있어요. 이게 어린이 보험하고 가성비 건강보험 별지로 나와 있는 거 한 장 한 장 담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저희 간편한 가성비 플러스 건강보험, 이거 유병자 보험이에요. 3료 보험인데 3료 보험 저희가 4월 달까지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넣으려면 뇌출혈 연계시켰어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하려면 급성 심근경색을 연계시켰어요. 그럼 사실 이거랑 이거는 필요한 담보예요? 필요 없는 담보예요? 필요 없는 제가 그림으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설명했나요? 2대 진단. 2대 진단에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뭐가 안 좋은 거예요? 혈관. 네, 혈관이 안 좋은 거고, 또 하나가 혈전? 액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치가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혈액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 피딱지라고 하는 게 혈전이잖아요. 이게 혈관벽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밑에도 달라붙고, 달라붙는데 또 달라붙고, 이게 점점 붙어가는 영역이 커지면서 이만큼을 막고 얘가 이만큼을 막은 거예요. 얘도 이만큼을 막고 이만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좁은 공간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빠져나오면 얘가 넓은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벽을 만나죠. 벽을 만나면 또 이렇게 돌죠. 얘도 돌죠. 그리고 이 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혈액이 여기 한꺼번에 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요. 혈액이 이렇게 돌아요. 빠질 건 빠지고. 그러면서 여기가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걸 류라 그래요. 정맥류, 대동맥류, 막 이런 것들. 류가 이렇게 덩어리 부푼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 혈관벽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터지죠. 그게 출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서 못 나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경색. 그게 경색이에요. 그러면 뇌 출혈이 확률이 높아요? 뇌 경색이 확률이 높아요? 경색. 경색이 무조건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혈관벽이 찢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뇌 출혈을 보험회사들은 무량 담보라고 표현을 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뇌혈관 질환 같은 거를 넣고자 할 때는 뇌출혈을 넣으세요 또는 뇌졸중을 넣으세요. 그러면 뇌졸중은 뭐예요? 두 개 합친 거. 이걸 두 개 합한 게 졸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심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허혈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허혈 질환이 뭐예요? 피혈자예요. 심장 혈. 네, 빈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럼 아까 이 상황에서 얘가 여기를 완벽하게 막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부위가 심장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의사는 이 사람을 보고 무슨 병의 진단명을 내릴까요? 급성 심근경색을 내리겠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거를 청구를 받아서 그대로 지급을 할까요? 지급을 할까요? 지급을? 심장이 너무. 네, 지급을 확인을 하겠죠.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 누구한테 보낼까요? 물론 손해 상담사가 이걸 병원을 가보고 내 혀를 다시 떼려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를 부지급할 거리를 찾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 찾아봐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각종 기사에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옛날에 나온 제 기억으로는 삼성 화재건가 삼성 생명건가 그랬는데 이 사람 산부인과 의사고 자기 아버지가 심장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원광대병원에서 급성 심장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이대목동병원인가 그 병원으로 이제 의료자문을 구해서 여기 담당 의라고 소견을 보내서 이거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기 어렵고 혈혈성 질환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자문을 보내와요. 그래서 거절됐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도 의사니까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른 병원 가서 또 갔는데 거기서 또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왔어요. 또 보냈더니 얘는 이 자문 결과상으로 거절한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경색이라는 건 막힌 거예요. 근데 혈혈은요? 피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아니 막히기 전이 아니에요. 막힌 것도 사실은 허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근경색은 허혈성이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생긴 건 맞는데 쫄쫄쫄쫄 흘렀느냐 흐르지도 않았느냐의 차이잖아요. 이거 누가 알아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의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의사가 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그냥 청구한 서류만 보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서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다 보장하는 건 맞는데 뇌혈관 질환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출혈은 티가 나요. 출혈의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는 보장이 명확한데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환자가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멈춘 뒤 20분 내에 소생을 못하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갔는데 부검을 한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대요.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를 가입할 때는 허혈성을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또 얘기를 할 때는 진단비, 2대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진단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술비가 중요할까요? 진단비. 왜 진단비가 중요하죠? 진단비 바로 받을 수 있고 수술은 뇌혈관은 수술비를 안 할 수도 있고 약만 먹을 수도 있어요. 진단은 그 병이 생기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은 네. 병이 걸렸다고 맞아요. 주는 게 아니라 걸린 질환을 고치기 위해 수술을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아까 보험료표에서 봤듯이 우리는 뇌혈관 질환이 비싸요? 혈혈성 심장 질환이 비싸요? 왜 뇌혈관이 비싸요? 뇌혈은 수술을 거의 안 하고 아니 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뇌혈관 진단비가 왜 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보다 비싸요? 더 많이 발병하니까. 우리 사망 원인은 뭐가 더 높은데요? 뇌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심장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예, 심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면 혈혈성이 더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험료를 보면 알아요. 아까도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는 5,000 가입했을 때 이거예요. 근데 보통 25,000원 정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 쉽게 보면 얼마예요? 5,000만 원당? 5,000원이죠. 혈혈성은요?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어떤 게 더 많이 발생한다? 뇌혈관이 많이 발생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혈액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혈액이나 혈관을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성 질환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막히거나 어디선가 터져야 문제가 되는 이게 굵고 튼튼한 혈관에서 많이 터지고 막힐까요? 얇고 미세한 혈관에서 많이 터지고 막힐까요? 그럼 그 얇고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데는 어딜까요? 그게 뇌예요. 그게 뇌예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더 비싸고 많이 발병되는 거고요. 그런데 수술은요? 뇌가 더 많이 발병되니까 뇌 수술이 더 많겠죠? 아니요. 왜요? 얘는 약으로 먹으면 돼요. 허혈성 진단이 더 약하니까 더 보험료가 싸야 되는데 보시면 허혈성 수술이 더 비싸요. 네. 뇌혈관 수술보다. 이유는요? 스탠드 허혈성 수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맞아요. 즉 뇌가 안 좋았을 때 수술을 하는 의사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질환은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가 많아요. 혈전용 해제 같은 걸 써서 로봇을 써서 근데
이 허혈성은 지금도 스텐트 삽입술 같은 걸 덜어해. 그래서 수술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대 진단 가입하면 저는 무조건 진단비 중심이에요. 수술비도 필요하긴 하지만 수술비는 적정 수준만 넣어주면 돼요. 저희가 지금 이거 상품 개정하면서 가성비국 건강보험에 원래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할 때 허혈성 수술비를 같이 내라고 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혈성 수술비가 무량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량담보. 얘가 불량담보고 뇌혈관 수술비가 무량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많이 가입시켜준다 그게 좋은 회사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좀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래서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반영이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는 심장 수술비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 2대 수술비를 특별히 가입하지 않아도 종결 수술비나 몇 대 수술비 이거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대수를 늘리면서 금액을 올렸죠. 거기에 최고 담보로 올라가는 것들은 뇌나 이 심장 같은 수술들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수술비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양성자 치료 이런 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 말고 하나 송보에서 먼저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2대 질병은 제가 수술로 고칠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면 그 부위만 고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암은요? 있어요? 암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안 돼요? 돼요. 암 걸렸다 완치되신 분이 없어요? 있어요. 2014년만 통계치만 해도 전체 암 환자의 70%가 넘는 인원이 5년 이상 생존을 보여서 완치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암은 완치가 가능해요. 그럼 암을 완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깔끔하고 깨끗한 방법. 약물치료. 수술이에요. 무조건 수술이에요. 그래서 암은 진단비가 중요하지만 수술비를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암 수술비를 보험회사들이 많이 못 많이 넣어요. 올려. 근데 비싸졌어요. 그거 엄청. 당연히 비싸요. 암을 수술을 하니까. 근데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다가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단서 조건이 붙어요. 최초 1회만 준다든지 또는 2회차부터는 뭐 30%만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고 가입하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하고 수술은 필요하고 뇌나 심장은 진단비도 필요하고 수술비는 일부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암 환자들 중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어떠세요? 항암 치료를 하죠. 그럼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말기. 네, 말기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너무 번져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그러니까 다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고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말기 환자들 또는 이제 전이가 너무 많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나이가 많으시는 분들. 또요? 위치에 따라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위치는 뭘 의미하냐?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혈액암, 골수암, 또는 뼈암, 뇌암, 중추 신경계암 이런 것들은 수술을 못해요. 그러면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체력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수술을 안 하고 무슨 치료를 한다?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한다. 그래서 항암이 단열이 이만큼 넓어요. 그게 항암 치료예요. 항암 치료 엄청 많이 들어가게 해주나요? 아니요. 항암 치료 몇백만 원 끼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항암 치료가 이만하면 그 안에 요만큼의 라인에 표적 항암이라는 게 있어요. 항암이 이만한 바운더리면 그 안에 표적 항암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표적 항암 치료라는 건 대상이 또 별도로 존재하죠. 그 사람들한테 표적 항암 치료비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못하실 만한 분들은 표적으로라도 계속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일반 항암 치료를 하면 일반 항암 치료는 왜 안 주냐면 좋은 세포도 죽여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오래 받으시면 이 사람이 밥도 잘 못 먹고 머리도 빠지고 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게 좋은 세포들도 같이 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표적 항암이 왜 좋은 거냐? 그 녀석만 죽여요. 그 녀석만. 그러니까 뭐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같은 것도 수백만 가닥의 레이저를 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내 몸 세포로 하나가 통과하는 건 내 몸에 지장을 안 주는데 그 수백만 가닥이 한 곳으로만 딱 모이면 그 녀석을 죽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치료비가 비싸죠? 그런 것들이 표적 치료예요. 그러면 이걸 또 약물로 치료해서 표적 항암 치료를 하는 건데 최근에 나온 양성자는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양성자 치료 한번 검색해보시면 블로그 같은 데 나와 있어요. 모든 암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부 뇌암이나 일부 소아암, 안과암 이런 데만 이 양성자 기를 이용하기 국립암센터에 있는 기계고 2007년인가부터 도입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 적다. 이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보험료를 그냥 그런 거예요. 뇌출혈이 발생 빈도는 있죠. 그런데 뇌출혈이 발생 확률은 적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담보가 아닐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보험료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들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로 신담보, 서로 좋은 거, 우리가 더 좋다 막 얘기하는데 꺼리는 될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도 뭐 없는 것보다 좋죠. 있으면 그냥 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용 면에서는 항암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표적이에요. 저는 양성자는 아직까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약간 파시면 돼요. 그리고 표적은 근데 좀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왜냐면 이 수술을 못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표적밖에 없어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해당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관련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넘어가고 이 녀석을 또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암 진단비를 받았죠? 또 나올 게 있나요? 두 번째요.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표적 치료를 받아요. 또는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게 죽지 않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계속 있잖아요. 재진단암.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재진단암. 재진단암이 다시 암이 발생해야 되는 건가요? 2차 암은요? 전이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관계없이 기존의 원발세포가 계속 안 없어지고 남아있으면 산존암. 네. 또요? 내가 그 원발세포가 전이 돼가지고 기존 암세포가 사라지고 전이암만 남아있어요. 아니면 원발세포가 없어졌다 다시 사는데 재발암이 그대로 또 있어요. 다 줘요. 그런 것들을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계속 나와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연령대가 올라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암이 뭘까요? 그게 개소감 진단비예요. 개소감 진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암 가입하고 유사암 가입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더 수술적 치료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소감 진단비를 같이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는 개소감 100만 원만 넣었어요. 의무담보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개소감이 매년 나오는 건데 매년 100만 원씩 나오는 거 뭐가 도움이 될까요? 가게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안 될 거예요. 그럼 얼마는 있어야 될까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100을 넣으려면 월 100만 원은 나와야 애새끼들한테 피해 안 주고 요양병원에 조용히 들어가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비 받고 유사암 진단비를 받고 개소감 진단비는 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연세 드신 분이 암 진단비 3,000에 유사암 600만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60대 넘어가시는 분이 암 진단비 1000만 원 들어가려면 보험료 어느 정도 생각해요? 1000만 원. 3만 원만. 여자가. 남자는 훨씬 비싸고요. 여자는 예, 18,000원, 19,000원, 2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농협에 3,000에 600에 100 이것까지 넣는데 70세가 43,300원 65세는 36,600원 60세는 32,800원 이게 30년 갱신이에요. 그럼 이분이 90세 되면 바로 갱신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95세가 되면요? 안 해도 돼요. 100세가 되면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표적 항암 치료비 5,000을 70세까지 그대로 넣을 수 있잖아요.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외모 관리, 이거 사실 뭐 가발하면 가발 비용 실물로 준다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항암 치료비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실 때 70대 여자가 49,200원, 60대 여자가 39,500원 나왔어요. 이러니까 해볼만 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는 개소감 진단비를 100이 아니라 1000을 놓고 싶어요. 그래도 요런 잔자리한 시약 빼고 표적 항암하고 개소감 1000으로 해서 3,600 넣으면 저는 이게 가장 최고의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200, 300, 500이 없어갖고 큰일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단번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좋은 보험 팔기 위해서 프라이머스에 놔 있는 거고 30여 개 생소보험사를 비교해서 팔 수 있으며 나는 고객에게 이제 진짜 좋은 보험 산다고 얘기했죠? 했죠? 네. 그래서 보장이 필요하고 보험료가 중요하고 뭐 지급이 잘 되는 회사가 중요한데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급이죠? 지급이 근데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데이터를 다 보여드렸죠? 그래갖고 마지막 한 장으로 정리한 게 이거였죠? 2019년 4분기에 민원 제일 많아서 어디였어요? 네, 역대 하나은거 운전, 네. 1분기에는 때 하나은거 운전 인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1, 2, 3등을 다 보니까 어디가 많았어요? 민원이 제일 많은 회사 중에? 롯데, 하나, 한국, MG. 롯데, 하나, 한국, MG, 롯데, 하나, 한국, MG.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가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중소형사. 그래서 중소형사들이 보험금 지급 잘 안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위가 삼성이고 현대고요. 5위도 삼성이고 현대. 물론 여기에는 악사나 BNP, 더페, 에이스 같은 소형사들은 아예 제외를 한 거예요. 악사가 제일 많았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농협은 중소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보다 3분의 1, 많게는 4분의 1 수준밖에 미치지 않아요. 민원의 수가. 이게 절대 건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작지만 아직 중소형 회사지만 보험금 잘 주는 회사, 그리고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중소형사들만 보험금을 안 주고 꺼리는 게 아니라 대형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팀장님들이 고객한테 얘기하실 때도 대형사가 무조건 무늬만 대형사가 진짜 좋은 회사가 아니고 보험금 부지급률 데이터도 2010년 상반기에서 보면 보험회사 생명보험사에서는 흥국생명이 가장 높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2%가 넘어가요. 전체 접수건의 2%의 부지급을 나타내는 H 이 회사가 가장 높았고 여기도 1.8, 1.5, 1.5 만열까지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나마 좀 적은 회사들이 KB나 농협인데 이건 언제까지 데이터라고 했어요? 상반기까지죠. 상반기까지는 대형사들이 얘네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대형사들이 민원의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유는 적자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 심사 지급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을 제가 어디서 찾았느냐? 2017년, 2018년도에 팀장님들 영업을 한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메르시를 시작으로 해서 시상을 막막 올리고 그 다음에 시상 통제가 감독원에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보장을 올려서 옛날에 제가 농협 옮겼을 때 2016년도에는 제가 농협에 가입했던 뇌혈관 진단비가 300만 원밖에 못 들어가졌는데 지금은 2천, 3천이 들어가지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발생한 가입 건수를 이만큼 늘려놨어요. 예전에 제가 옮겼을 때 2016년도에 송도시장에서
GA가 손보시장에서 가져온 업종량이 한 달에 160억에서 18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가져오냐? 300억 가져옵니다. 그만큼 보유계약고가 이만큼씩 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었으면 그만큼 들어온 만큼을 지급이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급이 다 나가지면 안 되니까 지급에서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급률 데이터도 항상 봐주셔야 되고 회사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지급률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협정보 상품이 어깨 보장 최고고 보험료 저렴하고 대장안정 그 RBC 비율도 200% 이상의 든든한 회사이며 200%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에 있어서도 보험금 부지급률 가장 낮고 민원도 가장 적은 회사이고 보험금 청구를 전화나 팩스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농축협, 전국에 5,800여 망을 가지고 있는 농축협을 방문해서 배서 처리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보험료는 원래 2달 안 내고 3개월 차 되면 실효가 되지만 농협은 3달 안 내고 4개월 차에 실효가 돼요. 그 팀장님들 수수료나 시상을 뺏길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말씀을 지난번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2021년도 농협과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실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까 여기 칠판 보니까 지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아무도 와서 판서 안 썼나 봐. 요거 제가 드렸던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되고 문자 뿌리란 거 뿌리셨습니까?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남들이 다 움직여서 다 가져가요. 지금 또 유경자 실손들 갱신해서 도래하고 있죠? 그거 다 터치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터치하십니까?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입한 실손은 터치 안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는 보험금 청구한 적도 없는데 그 회사에 똑같이 그냥 갱신으로 그냥 받아내실 겁니까? 비교는 안 해봅니까? 저희 농협의 유경자 실손 어떤 회사보다는 반값밖에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유경자이긴 하지만 유경자 보험금 지난 3년 동안 청구도 안 했고 그냥 보험료만 따박따박 낸 사람이다. 그럼 한 번은 바꿔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보험료 저렴한 회사로 갈아타게 해줘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실손 얘기는 이제 지난달에 끝났어요. 6월달까지는 실손 전쟁이에요. 무조건 실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면서 장기를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실손 말고 중요한 보험은 뭐예요? 진단비. 네, 진단비. 무슨 진단비? 내신. 암? 네. 심장? 3대인데. 네. 우리가 자꾸 암내심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배워서 그래요. 지금은 3대 사이는 암심내. 그래서 팀장님이 통계를 통해서 고객한테 얘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매년 가을에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사망원 통계라고. 보신 적 있어요? 2019년도에 사망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통계청이 분석을 해서 2020년 가을에 냅니다. 그러면 2020년에 사망하신 분들은 언제 나올까요? 올해 9월이나 10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사망 관련 데이터는 언제 걸까요? 네, 2020년 9월에 나온 2019년 사망원인 통계예요. 그럼 무슨 자료가 나오냐? 이렇게 뭐 조상과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되고 뭐가 증가했고 뭐 3대 사이는 뭐고 표준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들 다 묶어서 한 60여 장 자료가 나와요. 근데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사망자 수가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까지만 보여드렸고 작년 사망자는 32만 명이에요. 계속 늘어요. 근데 출생아는 어떻게 되겠죠? 줄어요. 2016년에 몇 명 태어났대요? 4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럼 12만 명이 증가했겠죠? 2017년도에는 32만 명 태어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30만 5천 명, 그리고 2019년도에도 30만 명.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다시 여기 35만 7천 명, 여기 32만 명, 여기 30만 5천 명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출생아가 더 많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출생아가 더 적다고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출생아가 29만 명을 찍었고요. 사망자는 32만 명 찍어서 3만 명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에드크로스라는 얘기를 올해부터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얘기가 더 필요해서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사망 통계로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사망원이 1위는 뭐예요? 암이죠. 무조건 암이죠. 2위는요? 심장이에요. 3위는요? 틀렸어요. 뇌였어요. 3위는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 뭐라고 했어? 폐렴이에요. 폐렴. 폐렴이 3위. 4위는요? 이제 자신있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팀장님 이건 숫자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7.5%고요. 심장 사망은 10.5%고요. 뇌로 인한 사망은 7.3%예요. 요 세 개의 숫자만큼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대한민국 3대 사인이기 때문에. 폐렴 사망이 증가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감기? 아니 지금 본 거 뭐지? 그거? 코로나? 공기. 아니 보험 얘기하실 분들이 이렇게 막 공기가 안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험하면 고령자 사망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고 이제 사망자의 고령 계층이 늘고 있다는 얘기. 그건 아까 인구 통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더해요. 암은 27.5, 심장은 10.5, 뇌는 7.3. 몇 프로예요? 45.3. 계산도 못하면 이 3대 사인으로만 사망하시는 분이 45.3%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럼 2명 중에 1명은 암, 심장, 뇌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9예요. 45.3이죠. 이건 폐렴이잖아. 내가 계산하기 힘들어 진짜. 이걸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 앞에서 고객 눈을 보면서 막 써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똑똑하네. 내 입에서 숫자가 나와야 고객들은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많이 발생해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45.3%의 사인을 차지하는 3대 사인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2명 중에 1명이 암, 심장, 뇌로 사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암에 걸렸다고 다 죽나요? 심장, 뇌질환 걸린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통계치에서만 봐도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무려 70%가 넘어요. 지금 암 환자는 200만 명 시대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7.5%가 사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아까 그 2014년 통계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2015년도에 14년도까지 다 묶어서 암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36%라고 나왔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것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고 발병 자체도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약 40%에 육박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심장하고 뇌로 죽는 분들이 약 18%죠. 17.8%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실제로 걸리는 사람. 심장의 치사율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이것보다는 숫자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에 대략 25, 26%를 더하면 66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명 중에 1명은 사망을 하고 실질적으로 걸리는 건 3명 중에 2명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3대의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잘 확보하시는 게 보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3대 질병에 걸리면 가장 큰 문제가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이 치료비 때문에 걱정일까요? 그럼요? 맞아요. 3대 질병은 안 좋게도 내 직장을 또는 내 수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3대 질병에 대한 준비 진단자금은 치료자금의 개념이 아니라 생활자금의 개념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등번이 올라와 있는 거 볼게요. 볼까요? 사망원인 5위. 교통사고? 되게 옛날 사람. 교통사고는 지금 사인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살입니다. 6위는요? 당뇨입니다. 문제내다가 잘할 것 같아요. 7위 이거 중요해요. 7위가 중요해요. 7위 보시면 폐렴이 지금 10년 전 대비해서 6배나 놀랐죠.
그리고 얘도 6배나 놀랐어요. 치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2배나 놀랐어요. 그게 뭘까요? 뭐요? 알츠하이머. 치매. 네. 아니, 치매랑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매는 더 많은 범주를 포함하는 거고, 알츠하이머는 치매 중에 하나예요. 기억은. 파킨슨병도 그렇고, 알코올성 치매, 뭐 기질성 치매, 혈관성 치매 이런 걸 다 빼고 알츠하이머만 그렇다는 거. 알츠하이머는 뇌 사이에 단백질이 껴서 하얗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세포를 상실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냐? 대한민국의 고령자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8위는 뭘까요? 남자들한테 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립선이래요. 말도 안 되는 전립선으로 죽지 않아요. 다른 게 죽지. 간질환이고 9위는 만성 하기도 질환, 천식 기관지염 같은 거. 그리고 10위가 말씀하신 고혈압성 질환. 이거를 다 외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뭐는 외워야 돼요? 하나, 둘, 3개는 외워야 돼요. 그래야 고객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자료는 제가 두고 가니까 그냥 뽑아서 쓰셔도 돼요. 제가 두고 가니까 굳이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지도 않고 왜 자꾸 사진 찍지? 나중에 봐야 뭐 고객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그럴 거예요? 출력해서 넘겨주면서 보여줘야지.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남자의 사망원인 1위는 뭐죠? 암이에요. 2위는요? 심장, 폐렴, 뇌혈관 똑같아요, 남자 여자가. 그런데 차이 나는 게 뭐죠? 양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가 암 사망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남자의 암은 여자의 암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다르다는 걸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끌고 가면 될까요? 남자는 죽을 암에 걸려요. 남자는 죽을 암에 많이 걸려요. 주로 노출되는 게 위간폐예요. 남자는 주로 노출되는 게 위간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암 진단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요. 왜 비싸요? 주량이 크니까. 아니. 우리가 암 진단비가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걸렸다고 나가는 거잖아요. 생활을 못하니까. 손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손해율 높아요. 아까 돈이 나가야 손해율이 나가는 거죠. 뭔 원인이냐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빨리 걸려요. 더 젊은 나이에 암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받아야 될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같이 내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 보험료가 비싸요. 그 남자들은 암보험을 하루라도 빨리 들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위간폐 중심. 물론 일반암 진단비 중심이지만 일반암이 너무 비싸면 일부 고해감을 껴도 돼요. 3대암을 별도로 빼도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성의 암은 물론 당연히 일반암 진단비가 제일 중요하지만 유사암이나 소외감이나 생식기암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들. 그래서 해당하는 담보를 더 잘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2, 3, 4위는 똑같아요. 그리고 5위부터 10위까지 비교했을 때 남자한테만 있는 게 있고 여자한테만 있는 게 있어요. 남자한테만 있는 게 뭘까요? 전립선. 또 전립선이죠. 전립선을 안 죽는다니까요. 전립선 여기 만약에 죽었으면 여기에 들어갔죠. 이거 사람이 잘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전립선이 안 좋아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죽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남자들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간질환하고 운수사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보여라? 알츠하이머하고 고혈압성 질환이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고혈압성 질환은 남자 거 같아요, 여자 거 같아요? 남자 거 같죠. 근데 여자들이 왜 나올까요?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이 고혈압으로 죽기 전에 다른 걸로 다 죽어요. 보세요. 만성하기도 질환, 폐혈증, 고혈압성 질환, 당뇨, 자살 빼고 알츠하이머, 뇌혈관, 폐렴, 심장. 암하고 자살 2개 빼고 여자들은 다 노인성 질환이 죽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사는데요? 10년? 평균 연령대로 따지면 한 7년에서 8년 정도 오래 살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젊은 여자 좋아해요? 나이 든 여자 좋아해요? 다 좋아해. 그런 얘기 나중에 할까요? 그럼 여자들은 젊은 남자 좋아해요? 나이 든 남자 좋아해요? 나 좋아해. 결혼할 때.
젊은 남자? 지금은 나이 먹었으니까 젊은 남자가 나이 생기지. 좀- 결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을 원해요. 남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보통 3, 4살 차이가 나요. 그 3, 4살에 생물학적 나이 7, 8년을 합하면 보통 최소 10년 혼자 사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2019년 한 해 동안 80세가 넘어서 사망한 남자는 34%예요. 그런데 여자는 80세가 넘어서 사망한 사람이 62.4%예요. 즉, 이 여자는 60세를 넘겨서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거의 90%.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가 60 환갑을 못 채우고 죽었다? 그럼 단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0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남자가 생물학적으로도 빨리 죽고 나이도 원래 더 많아요. 그럼 남자가 죽죠. 그럼 남자가 죽을 때 하루아침에 꼴까닥하고 돌아가시나요? 아프다 돌아가시죠? 그럼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 그래서 빚만 남고 이 남자가 치료하는데 들어간 돈을 누가 내요? 배우자. 이 사람이 내요. 근데 저는 감히 얘기해요. 그 돈 내지 마시라. 나를 지킬 돈이 없으면 그 돈 내면 안 된다. 여기다 다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럼 본인 지킬 돈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아파야 되고, 자식 새끼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자식 새끼들 얼굴 보려면 내 스스로 준비해놓고 남는 돈으로 여기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죽든지 말든지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인지상정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도 같이 살아온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보험 들어요. 보험을 사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 보험 들려고 보면 보험료가 비싸서 못해 그러죠? 그게 결국 누굴 망치는 길이에요? 지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남편 버릴 거 아니면 남편 보험을 도배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살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잔병 치레하는 보험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흥병 치레 보험도 준비해야 되고 여자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보험은 2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연금 실손하고 연금이. 실손하고 연금. 그런데 그 실손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의 인생을 다 담보하기 위해서 뭐가 또 있어야 된다. 그 외의 보험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보험 잘 준비해 놓으시고 본인 보험 잘 챙겨 놓으시는 분만이 그나마 노후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별 사망원인 통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80세 이상에서 사망원인 1위는 뭘까요? 폐렴. 70대는요? 빨리 얘기해 시간 없잖아요. 암. 60대는요? 50대는요? 40대는요? 30대는 자살, 20대는 자살, 10대는 자살, 10살도 안 된 애들. 자, 40세 이상은 다 암입니다. 다 암이에요. 그것도 인원수가 41명, 112명, 281명, 695명, 1,400명. 이렇게 죽어나가요. 10만 명당이니까 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30대는요? 자살이에요? 20대는요? 자살이에요? 10대는요? 자살이에요? 예, 자살이에요. 셋 다 자살이에요. 그런데 지나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막고 있는 거니까 죄송한 거예요. 자살인데 자, 다시 질문. 10대가 자살이 많을까요? 20대가 많을까요? 30대가 많을까요? 30대. 30대가 많아요? 아니 10대. 10대가 많아요? 그러면 20대가 많을까요? 30대가 많을까요? 20대. 맞아요. 30대가 더 많고 20대가 적고 10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40대, 50대는 60대는 자살을 더 많이 해요. 인원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나마 10대, 20대가 죽어야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다고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아요.
40대 가장자살, 50대 가장자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10살도 안 된 애들은 1등은요. 아파서. 암이요. 백혈병이구나. 그래서 1위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2위부터 5위까지를 보더라도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무조건 암이에요. 그래서 암에 대한 준비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심장질환이에요. 그 다음은요? 뇌혈관. 뇌질환이에요. 그리고 뭐 폐렴, 간질환,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망 통계예요? 발병 통계예요? 사망 통계죠. 그러면 얘는 60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신 이분은 60대에 발병해서 60대에 바로 죽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전체 그래프를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옆칸으로 이동하면 그게 발병의 추이를 볼 수도 있는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넘겨서 보여주면서 40대 고객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세 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보험을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책으로는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사망하신 암의 종류가 있어요. 무슨 암으로 가장 많이 죽을 것 같아요? 폐암. 우리가 3대 암으로 부르는 게 무슨 암이죠? 위감대. 위감폐라고 그러죠. 원래는 위감폐 순이었어요. 위암, 간암, 폐암 순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위암이 14.9명으로 줄었고요. 간암은 20.6명, 폐암은 5.9였는데 36명으로 늘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암이 사망률로는 간암이나 대장암보다 떨어져요. 대장암이 훨씬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3대 사인암은 뭐라고 그러냐? 위감폐가 이제는 아니에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서예요. 그러면 위암이 그만큼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많이 걸려요. 대한민국 암 발생원이 1위는 남녀 통틀면 무조건 위암이에요. 근데 왜 안 죽냐? 빨리 발견하니까. 그리고 잘라내면 되니까. 완치가 가능한 암이니까. 그러면 지금 팀장님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갑상선암이 원래부터 유사암이었어요? 대장전방내암이 원래부터 유사암이었어요? 대장전방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리하지 않은 회사는 딱 두 개예요. KB하고 농협. 나머지 회사는 다 유사암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위암은 앞으로 이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요? 그러면 위암이 뭐 말기나 3기 이런 거 말고 0기나 1기 정도에 해당되는 암이라면 유사암 분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회사들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암진단비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되고요. 연령대로 보면 폐암이 지배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폐암, 간암. 그런데 40, 50대는요. 이제 위암 유방암 간암이 많고요. 더 젊어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차이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순환계통 질환은 우리 몸을 도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혈액과 관련된 질환은 순환계통 질환,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중에서도 심장 질환이 사인이 높아요. 근데 발병은 무조건 뇌혈관이에요. 발병. 그런데 뇌가 죽었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심장이 죽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심장 사망이 높지만 실질적인 발병은 뇌가 더 많다. 그리고 이게 나이 들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혈관 질환 사망은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보세요. 59.6이에요. 여기 61이에요. 41.5에 42.6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자들이 이걸로 사망하는 나이가 더 들어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암으로 안 죽으면 무조건 다 혈관 질환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기침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셔서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하는지를 같이 설명하셔서 얘기하신다면 팀장님은 고객들한테 진짜 좋은 보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으시죠? 좋은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드린 PPT 여기 놔두고 갈 거니까
해당 그 통계 부분만 다 인쇄하셔가지고 필사처럼 만들어서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상품 건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신 거예요? 아니야, 맞다. 너 없는 말 있었니? 왜? 전립선물 왜 이렇게 굳었어?